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7월 30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향방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경제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책의 방향은 확실하게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중국이 이번 하반기에 육성해야 되겠다는 산업을 3개를 콕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전기차, 탄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그리고 농업, 종자, 네.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 업종에 좀 집중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제 그 경기 상황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PMI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51.9에서 7월 달에 50.4, 거의 임계치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보면 대기업은 52.7에서 51.7 그 정도 괜찮은데 문제는 소기업 47.8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국내처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 속도를 보면 임계치가 있어요. 네. 그 제조 PMI 5년 평균치하고 7월 달 거 보면 평균치를 살짝 하회하려고 하고 있고 서비스 PMI는 5년 평균치를 훅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비가 안 좋다는 건 바로 요것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올리려고 난리치다가 지금은 이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들의 예측치를 보면 7.8에서 8.7.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을 들여다 보면 지금 수주가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산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생산이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약간 후행 지표, 선행 지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한 분기 정도의 중국 경기 밑으로 간다. 네. 지금보다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수는 건설이 중요한데 건설도 지금 PMI가 이게 2021년에 툭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 네. 그 원재료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 PMI 이게 지금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가 압박이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가 훅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그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지만 요것도 지금 이제 그 2분기 들어갔고 3분기 쪽에 툭 떨어지는 게 수출도 이게 약해지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게 수출마저도 꺾이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19의 2차 확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보여주신 지표들을 보게 되면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하반기가 더 좀 걱정되는 펀더멘탈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7월 30일 날 회의를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중발로서 놓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자기네 말로 자주성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는 이것이 이제 외부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내수 경기 부양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네. 곤란 요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확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수를 확대해야 되는 게 절대 과제인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신에너지 자동차를 빨리 발전시키겠다. 요게 이번에 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두 달간 전기차 관련되는 주가들이 강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영향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이게 이제 전기차가 무슨 이제 첨단 산업의 개념이 아니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심에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더 밑에 내려오면 탄소 중립하고 탄소 피크 얘기가 나왔는데 네. 2030년에 탄소 피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2030년 아직도 10년이 남았는데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액션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되는 거, 홍콩에 상장된 탄소 중립 관련되는 회사 주가가 폭등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여기 치아보즈란 말을 써놨는데 목을 조르는 기술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국산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자본시장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해외 상장, 징와이상시라고 하는 감독을 이것을 완비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해외 상장은 뭐 투자가들이 해외니까 우리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했다가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디디 주식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상장 절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라. 하려면 홍콩에서 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세자녀 산하이 성위 정책이라는 게 세자녀 허용을 했는데 이게 약발에 안 먹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들어간 게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사교육 금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게 전부 그냥 줄줄줄 느려서 그냥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중국은 중요한 정책일수록 앞에다 배치하고 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밑으로 배치해서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가 그 자체 의미가 그렇죠. 있다는 키워드가 많이 반복되는 것도 그게 중요한데 네. 그것 말고 또 하나는 정책 우선순위는 이 연설문의 배치를 어디다 하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지난번 4월 달하고 쭉 놓고 봤을 때 다른 점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순서를 더 올린 게 있어요. 내수 정책은 숫자를 9번째에서 7번째로 올렸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내수 경기 안 좋다는 거죠. 네. 여기다 목숨 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개혁한다는 것도 이것도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 조정, 부동산 가격 억제, 투기 억제라는 것이 지난번에는 14등 하다가 12등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케어하겠다는 것이 네. 여기서 이걸로 놓고 보면 4월 달과 다른 점은 내수 확대, 그리고 이제 개혁, 그리고 부동산 이 규제. 네. 요게 이게 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4월의 회의 내용과 7월 회의 내용을 그렇죠. 비교했을 때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중에 내수, 개혁, 부동산이 키워드가 상위로 올라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하반기에 고거 중점을 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경기를 한번 짚어보면 생산 둔화돼요. 타이어. 이거 지금 평균보다 휙 떨어졌고 철강 생산량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근데 경기가 좋은데 생산이 줄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죠. 어쨌거나 이게 생산 쪽이 줄고 네. 지금 철강 재고도 이게 하여간 가격은 뛰었지만 다시 살짝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가동률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자동차를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다른데 하여간 수출 산업의 이 가동률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우하향 쫙 하고 있습니다. 네. 수준은 높지만 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수를 보면 지금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미국은 그것 때문에 난리지만 중국은 지금 내수가 약해요. 네. 그래서 아파트 거래 면적 보면 이게 지금 이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100대 도시 토지 거래 면적 요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의 전조라고 볼 수 있죠. 네. 땅을 사야 집을 지니까. 근데 토지 거래 면적도 이게 지금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기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요것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 출하, 뭐 건설 경기 슬로우다운 하니까 시멘트도 이게 지금 2021년 들어가지고 훅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문제가 있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예외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협이다 그러지만 중국은 사실은 디플레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과일하고 채소 가격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란, 돼지고기 가격, 특히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중국은 CPI에서 이 먹는 거 음식료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과일, 채소, 계란, 돼지고기 가격 떨어지면 물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1%대에서 이게 인플레이션 그렇게 급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할 수도 그렇죠.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뭐 다 폭등했습니다. 네. 했는데 최근에 약간씩 이제 꼬리를 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올라오고 내수는 안 좋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대신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관련되는 기업들은 떼돈 번 거죠. 그래서 뭐 석탄이라든지 철강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자금 시장은 그 돈 푸는 거, 공개 시장 조작을 이거 그렇게 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7월 달에는 확 줄였고, 그런데도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돈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돈을 좀 줄이더라도 이게 이제 수급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국 회의에서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바로 코아 조치 뭐 티아오지에라는 말, 이 크로스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 영어로 얘기하면 참 어려운 말 썼어요. 처음 나온 단어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주기 간에 네. 이 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번 그 얘기는 코아 조치, 그러니까 사이클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미세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리조치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은 경기를 역행하겠다는데 그건 대형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국회에서 얘기한 것은 코아 조치라고 쓴 것은 약간 미세 조정만 하겠다. 그러니까 대형 부양책은 아니고 그렇죠. 미세 조정 정책이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정도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크로스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가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중국의 GDP가 반등은 했지만 요게 2년 평균으로 보면 한 5.5%의 잠재 성장률 근처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성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 정도를 관리하겠다. 네.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이제 뭐 아까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도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4인 가족이 가려면 등본 떼가지고 가야 되듯이 네. 이거 지금 백신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중국도 이게 방역 문제가 백신 문제 때문에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뭐 이런 여행업도 나쁘지만 식당, 음식 업종이 이게 지금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네. 보시면 파란 색깔이 상품 소비인데 그건 뭐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찬인이라는 게 음식료거든요. 이 네. 식당들 보면은 이게 제로 근처예요. 그러니까 배달로 소비자는 먹지만 실제 가서 먹어야 되는 식당들 같은 경우는 완전 굉장히 죽었다는 어려운 거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활동이 정상화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은 지금 보면은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을 풀어도 뭐 크게 시장이 인플레이션 위협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금은 조금 더 공급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뭘 하냐 그러면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지방채 문제가 이게 발행이 좀 통제를 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슬로우 다운 하게 되면 경기를 부양시킬 때 다른 통화 수단을 쓰기보다는 지방채를 확 늘려서 재정 정책을 요걸 늘려가지고 경기를 받칠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에 뭐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최근에 그게 많이 좀 안정화된 건가 보죠? 뭐 그거는 계속 이제 얘기는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지방 부채라는 게 그 국가 부채잖아요. 네. 그건 이제 서방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중국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더 채권 발행해가지고 더 경기 부양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채가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방채를 통해서 부양채를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재한다. 이게 굉장히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오늘인가요? 네. 그 인터넷 게임 하는 기업들 이제 텐센트부터 시작해서 네. 왕이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어떤 경제신문에서 그것이 무슨 뭐 정신의 마약이다 게임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샥을 줬고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그 징찌관차바오라고 하는 경제 관찰 보는 거 관영 매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기자가 그렇게 너무 그 자극적으로 쓴 것이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국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것들 포함해서 이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거의 지금 1월 달 이후에 7가지 규제 조치가 나왔어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제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나 조정들을 이걸 일시적이거나 이게 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반기까지도 계속 제재가 꾸준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중국만 그런 거 아니고 미국도 빅테크 규제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가고 지금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나라건 다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독과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공산당이 했던 것이 반독점, 사교육, 금융시장, 데이터 안보 이런 거 다 이제 걸리는데 이건 다 플랫폼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수에 영향을 주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규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한 이제 시장 조작이나 시장 장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하반기 정치국 회의에서 보면은 핵심 정책이 7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중국말로 이렇게 쭉쭉 긴 했지만 요거를 요약을 하면 뭐냐 5개로 됩니다. 신에너지차, 탄소 중립, 농업, 종자 관련 기업들은 이건 파지티브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고, 네. 손보겠다고 하는 거 2개, 부동산 규제하고 플랫폼 규제. 5가지 정리해 주니까 아주 깔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표로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에 핵심은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있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신에너지차가 각광을 받았고, 탄소 중립이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대로 움직이겠지만, 하반기에 탄소 중립하고, 그리고 이제 신젠타라고 그 종자기업이 상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의 종자업종들 이거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멘텀도 있어야 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작년에 이제 종자산업 경제공작회에서 얘기하고 8대 산업 중에 언급했던 그렇죠. 상황이었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7월 달 그 7개월 만에 다시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농업 문제, 그 중에서 특히 종자 관련 문제들은 네. 이게 당국이 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봤지만 정부하고 싸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규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산업의 이 기업들은 어쨌든 됐든 간에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힘들다. 네.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고 이제 키우려고 하는 산업, 그것은 이제 가만둬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같이 중국 정부가 정책의 스탠스를 바꾸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조금 이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증시를 예측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7월 30일 정치국 회의 결과를 요약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신에너지,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기업, 농업, 종자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 규제,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해당되는 업종들은 투자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